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펙스페이스라는 회사의 이승현 기술이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연사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초청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그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식들, 그런 내용들을 100% 공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기술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약간 살아오면서 어떤 내용을 조금 산업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했었는지 사례를 조금 공유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그 되게 뭔가 와주신 분들께서 제가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별로 내키지 않으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도 하고.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AI 연구 사례 그리고 프로테크 현장 적용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AI를 어떻게 제품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정말 천재들만 모여 있다는 그런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에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에서 정말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늘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과제는 정말 많았고, 근데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세상에 정말 천재는 많구나.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20살에 딱 배웠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마저도 너무 천재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오히려 더 모르는 상황이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버티다가 제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는 그 정보보호병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서트라고 하는데 공군에서 이제 약간 얘기하자면은 그 공격이 들어오면 약간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화이트커라고 예쁜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또 전역하게 되고 화이트 해커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이제 그 나쁜 개인정보 탐지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 무기 거래까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나쁜 사례들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은 그 다양한 뭐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탈취한 무언 비밀번호라든지 그리고 나쁜 사진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기술적으로 풀어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떠오르기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었던 그 크롤링을 주로 했었어요. 우리 크롤링은 지금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바스크립트가 렌더링 되는 그것마저도 약간 난제로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 다크웹이라는 환경에서 크롤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그 기술적인 그 해결 실마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지내다가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그 기술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데이터가 정말 많았죠. 제가 두 눈으로 봐야 되는 데이터가 세상에 정말 많았다는 것을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DB를 사용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DB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뭔가 커리어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안으로 시작했지만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은 한국어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데이터가 많았으니까 영어나 한국어 그 간극을 약간 좀 풀어내보고자 표현으로 배우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뭐 수입이 있고 그러진 않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한국어 교육 시장에서의 엑시 선언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좀 통떨어진 것 같아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AI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뭐 보안에서 개발에서 그리고 AI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 번씩 중간마다 그 비즈니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많이 담아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기술이 그 스택페이트라는 회사는 사실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AI 회사이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인데 일단 미디어테크 사업으로는 위드비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구축 솔루션인 워커스페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 바우처 이거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한 AI들을 공급해주는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이라고 스나이퍼 팩토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만들었던 이런 기술들을 그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 브랜드도 론칭을 했고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미드비전인 경우에는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산업에 적용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워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산업에서 비디오나 그리고 멀티미디어들이 어떻게 하면 AI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좀 담아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미드비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가지의 가우시안 스프레딩 기술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종합 패키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가우시안 스프레딩 기술이 요즘에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저희가 제작할 때 당시에는 널프라는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원하는 그 방향성은 가우시안 스프레딩도 많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그 기술 연구가 조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VFX 회사 산업들의 기술 회사들은 이런 거센 스펙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연구자분들이나 그리고 개발자분들을 뽑아서 이 구현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려웠던 거는 산업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센 스펙트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냥 뭐 컴퓨터나 보더라도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네트워크 환경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그 산업의 니즈를 잘 충족했다는 건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보면 UX가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UI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건 옛날 버전이어서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향성을 바꿔나갔었어요.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용 데이터셋에서 PSN이나 SSI의 뭐 다양한 이런 그 벤치마크 지표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같습니다. 실제로 더 빨리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앞단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쪽이면은 하나의 영상이 테라 정도 갈 정도로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희 서비스에 올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기술에다 집중한 게 아니고 이 기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했었던 거는 이런 그 연구 수준의 부분에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자. 사용성에 집중하자라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왔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일반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모든 정확적인 그 기술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내는 것.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이 네 가지 기술 중에서 그 VFX 회사들이 가장 필요했었던 거는 메쉬 기능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리라이트에 대해 집중했고요. 저희는 넓은 씬을 한 번에 복원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복원하는 것에 집중을 했지만 산업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비전을 만들었을 때도 저희가 그 느꼈었던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의 그 격차 계속 해소하려고 했었던 고민들이 잘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공용 데이터셋으로 만든 그 결과물과 그리고 실제 저희의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만들었던 결과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이 보라색 이 부분이 쇼핑몰에서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쇼핑몰을 좀 특이하게 운영해보고 싶으셨던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마네킹을 이렇게 세워놓고 옷을 이렇게 입으신 다음에 전체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에 올려서 이런 3D 스케일 그 씬을 구현해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아이프레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쇼핑몰에 올리셨어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안 말해주시더라고요. 와, 이 진짜 보기는 사실 뷰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빠르게 렌더링이 되었었고 이거 봤을 때 그 두 번째로는 쇼핑몰에서 접목한 사례로 풀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실제로 그 얼마나 많은 옷을 판매하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알려줄 생각도 없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기술을 이렇게 풀어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드 비전에서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최소의 그 어떤 그러니까 뷰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몇 정도의 컷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공간을 스캔하는 그 대상이 평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이미지 작은 수로도 3D 복원하는 걸 원하지만 사실 더 디테일한 것에서는 정말 좀 많은 영상과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딱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디테일을 원할수록 더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문에 그래서 또 피사체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된다는 등 다양한 그 카메라 촬영 내용도 사실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이때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를 좀 가우디안 스패팅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적용하는 걸 생각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잘하신 건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빈 공간이 되게 많게 노연이 될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드 비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의 그 도전적인 과제로서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사기술 할 때 전제 조건이 이 기술 이해하는 사람이 쓴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산업에서 쓸 수 있는 VFX나 그리고 또 아까 이따가 또 나올 부분도 전부 다 이 기술을 좀 이해하는 분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왼쪽 위에가 메시의 결과물입니다. 이 메시의 결과물도 저희가 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데? 이거 어디에도 쓸 수 있겠는데라고 했지만, 이 결과를 본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VFX 회사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VFX 처리하는 회사인데, 이 결과물을 보고 한번 파일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드렸더니,
이거 얘들은 못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용량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만든 그 결과물을 메시 처리화해가지고 실제 산업에 쓰려면 정말 많은 경량화와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이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제공했을 때 사람이 그래도 3, 40분 정도 건드려가지고 실제 쓸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연구 방향이 실제 도메인에 있는 현업에 있는 계신 분들 소통하면서 아 이거 메시 경량화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는데라는 질의가 머릿속에 질문이 이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연구생으로 제가 이렇게 세팅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 고화질로 렌더링된 그 GIF로 좀 뽑았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거나 실제 뷰어로 보면은 정말 고화질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촬영 전문가가 그 DSLR로 촬영을 했고 나온 결과물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늘 들 수밖에 없죠. 가운데 거는 그 이제 드론에서의 촬영 모델을 스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시던, 이 인테리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시던 업체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그 특별 공간을 교육청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을 받으면 직접 방문해서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사례를 널리 알려주신대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늘 이미지로 촬영을 했어서 교육청이나 기관들한테 영업할 때 뭔가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3D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저희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수원에 있는 학교에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한번 그 3D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씬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적용한 이 회사는 실제로 이 결과물을 HTML로 아이프레임으로 떼어서 자기네들 웹사이트에 그 기술, 뭐 적용 사례, 인테리어 사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여기 들어가는 특별한 장비들, 뭐 누르면 장비의 그 이미지가 또 확대되거나 기존의 이미지로 활용할 수, 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3D 환경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그 성경반대랑 같이 그 성경반대에 있던 분과 같이 이제 연구를 같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행복하게도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 사례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VFX 회사들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가우시안 스플리팅 자체는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나 나물 예쁨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다가 이런 나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를 우리가 옮겨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아이폰이나 카메라를 열어서 이렇게 둥글게 360도로 나무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에 올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프랍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리얼이나 다양한 게임 엔진에 붙여서 편집이나 다양한 사례로 쓸 수가 있죠.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제가 그 현대에 있는 울산에 있는 공장에 한번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방문해서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그 울산 현대 공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POC 했었던 내용입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 공장에 있는 모든 그 환경들이 정말 넓은 평수의 환경들을 지금은 2D로 하고 있거나 그리고 우리 게임처럼 썬더백 같은 그래픽의 3D 형태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공장 스마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방목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저희로 그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모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모든 그 환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넓고 그리고 그 공장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 설비들이 생각보다 카메라 촬영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씬을 복원하는 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 그 설비가 없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설비가 지금은 포크레인이었는데 포크레인이 지금 이런데
포크레인이 만들기 전에 뭐 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복귀해서 그 이제 대표님이 공장을 가지고 계신데 공장에 가서 한 10분 정도 촬영을 빨리 해봤죠. 이 촬영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촬영을 했고 나온 3D 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 넓은 씬에서의 투어 정도를 먼저 구현을 했어야 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들어가야 했겠죠. 그리고 왼쪽 위에는 객체 분리비 기도 이게 현대에서 필요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크레인이 있으면 그 포크레인 딱 그 영역 객체만 옮기거나 이동하거나 복제시키는 것.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것. 이 설비는 몇 년도에 누가 어떤 담당자가 어떠한 업체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메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왼쪽 밑에는 위험구역 표시. 빨간색으로 약간 색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객체에 대한 색상을 좀 넣어주면서 여기는 위험구역이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깜빡깜빡깜빡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약간 표시를 해봤고 오른쪽 밑에는 물류 흐름 동기화. 이제 AVR인가? 라는 그런 그 공장에 있는 무슨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그 물건 짐 같은 걸 심을 수 있는데 이거의 위치마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뭔가 객체를 움직여 보는 것까지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저희는 몰랐지만 그 현장에 가서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잖아요. 근데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것들도 시연해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최근에 그 KBS에서 와서 여기 연사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사업을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했었고 그 사업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 측면에서도 풀어보려고 내용을 받았어요. 저희는 저희가 담당했던 거는 데이터 가공 쪽이었습니다. 이 가공은 사실 이 영상 하나를 볼 때도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영상 하나만 해도 1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야 했던 거는 영상 10,000시간을 1,5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보면서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의 그런 미디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 데이터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컴팩트한 그 프로세스를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KBS와 함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상 하나가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이 씬들이 클립들이 나눠집니다. 1시간짜리가 의미 있는 부분만 추출이 먼저 돼요. 하이라이트 추출까지는 아니어도 의미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그 부분을 누르면 그 부분을 레이블링 할 수 있도록 배경과 전경 촬영 기법이 AI가 만들어 놓은 초안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10,000시간의 레벨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가 AI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2주에서 3주 만에 모든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급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뉴스는 뉴스만의 그 검수팀이 있고 뉴스 검수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기능으로 풀어서 뉴스 컨텐츠입니다. 뉴스 컨텐츠는 이렇게 라벨링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가이드를 줘야 되고 그리고 검수가 끝나면은 뉴스 검수팀이 따로 와서 검수를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그 니즈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쪽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자산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산이 그 카테고리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단순히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레이블링 툴을 만들었다면 절대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니즈가 있었던 곳에 그렇게 움직여주니까, 빠르게 움직여주니까 이런 것들도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정말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그들이 필요한 게 없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도 느끼는 건 논문도 정말 많이 나오고 기술적 논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런 기술들을 정말 많이 쇼케이스도 보면은 프로젝트 페이지만 봐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경우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다양한 훌륭한 연구도 있지만 다음 과제를 위한 연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쓸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어디서 공목이 정말 오래 걸렸었고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왼쪽은 이제 이런 역시도 마찬가지로 3D 관련된 데이터를 라벨링한 툴인데 이 왼쪽과 같이 이제 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차 이제 프로테크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세이프 홈즈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대표님이랑 이제 중계하고 있는데 그 어플은 전세 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봐야 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위험도가 얼마나인지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은 전세 사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그 분께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3D 저희 씬에 올리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대인은 집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 계약을 했을 때 집에 왔을 때 누수가 있거나 결로가 있거나 곰팡이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시간대로 측정해가지고 마크를 달아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 실제로 AI 기반의 3D 보건 솔루션 도입을 통한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한 사례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잘 보이진 않지만 마커 찍어서 메모 남기는 기능과 그리고 시간대별로 2023년에 3월 22일에 임차인이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다 히스토리가 남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임대를 하시는 분께서 매물을 한 4~5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4~5개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스토리 저장해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미디어나 뷰티나 그리고 VFX 그리고 또 인테리어 건축 정말 많은 환경에서의 저희 그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도. 그 컨설팅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인테리어 컨설팅 앱이 필요하다면서 저희에게 오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 벽지 색상이 바꾸고 견적까지 보고 싶다는 말을 저희에게 했어요. 그런 보통적인 상황에서 저희의 그 생각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좀 접근할 것 같아요. 이 질문만 보시면은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는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조금 빗대어서 풀어내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전 쪽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비전 기술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고 소프트웨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앱에 대한 집중을 하시겠죠. 기획자라면 어떻게 기획할지 상세하게 잡아 나갈 거예요.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기술도 깊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클라이언트가 아직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저 질문 하나로 저희 꼬리 질문 4개를 만들었어요. 예시로요. 벽을 어떻게 정확히 인식하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질감까지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도면과 그림자는 유지해야 하나? 네 번째는 공간의 입체감은 어떻게 살리지? 이 내용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후술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기술로 좀 파고들기 시작하죠.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인페인팅 기술이라든지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더 들어가면 연구를 하게 되고 있겠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같은 형태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줬어요.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그 워딩이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있었겠죠. 저희의 기술성을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막 써 있는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신뢰가 있어 보이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면.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사실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보다 왜 필요한지를 묻기 시작했던 저희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 벽지를 바꾸고 싶어 할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 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무엇이 가장 어렵고 번거롭길래 이걸 하는 걸까?
최근에 정말 똑똑한 분을 만났어요. 똑똑한 분이 그, 세 명이서 만난 자리였는데, 그 분을 저는 계속 유심히 지켜봤어요. 왜냐면은 약간의 롤모델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나이가 비슷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걸 좀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그분이 그, 이루신 업적도 훌륭하지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감명 깊었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분은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이었어요. 그 전문가분은 이렇게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기술 베이스가 있으신 분인데 늘 물어봐요. 왜 필요한지, 지금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늘 왜가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불편하신지, 그리고 어떤 게 불편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신지를 꼬치꼬치 깨물어요. 질문이 10개 있으면 9개의 그 질문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개를 날리더라고요. 크리티컬한, 이제 이 기술이 있으면 쓰실 거예요? 라고.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9개에 대한 질문이 사전 조사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정말 원하는 거를 정확히 알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와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지금 필요한지, 그 사람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란티어에서도 한국 지사를 만들고 한국에서 왔을 때 그들은 그 물론 제가 팔란티어의 소속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쉽게 접해들은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팔란티어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직급 체계가 1과 2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그 직무가 그냥 문제 해결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투입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즉흥 연기와 수업 이런 내용도 사내에서 권고하는 서적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투입돼도 그걸 적응하고 도메인의 지식에 대한 빠른 습득력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문제 정의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문제는 AI나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처음엔 저희는 벽을 정확하게 바꾸고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거나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걸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냥 조금 더 광범위한 문제로부터 생각을 하는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술로 해결하여 바꾸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고객은 그냥 상담 과정의 개선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앱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사진 찍으면은 이 사진에 들어가는 이미지 벽 색상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직접 바꿔서 보여주고, 이걸 이제 라이팅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견적은 본인이 직접 라이팅을 할 거였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 도메인이 지식은 중요한 이유. 이분도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질문 안 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도 왜 그게 필요한지를 조금 더 알고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안 접근을 했었겠죠. 인테리어 업체인데 그 정도까지 필요하나? 이 정도면은 좀 더 UX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먼저 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쉽게 설명한 능력도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빠르고 강하게 하는 방법이 더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레벨에서의 기술과 그리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은 천지차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부 지원 과제들이나 R&D나 AI 사업들 보면은 사용 사례나 실증, 검증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주하기가 어렵고 폐락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실증과 검증에 대한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해놓고 심지어 저는 이게 벤치마크의 지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모두 정리하면은 저희가 한 단계 이제 맥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음 쪽으로 넘어갔는데 의사결정사가 가져야 될 5가지 마인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신기술은 대체로 실험실 중심에서 제한된 조건에서 검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단계에서는 즉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한다.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이해는 필수다. 이게 무슨 의도로 제가 썼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제 도메인 지식과 저의 그 깊이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 깊이가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쓰는 기술 중에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제가 질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액트 프레임워크로 웹을 만들어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의 한계를
적고 애초에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AI한테 시킬 때는 AI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저의 나름대로의 메타 인식이 돼가지고 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만 질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이 리밋이 약간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담함과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을 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인간성의 가치로 좀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정리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럼 조금 뭔가 다른 것에서 적용되었을 때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AI 시대에서 특히나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기술 협업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SK 계열사 중에 프로피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프로피어라는 회사는 그 매물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쓸 수 있는 서비스죠. 원래는 이실장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한 더비즈라는 회사였는데 SK 계열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인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K 프로피어가 되고 집짓고라는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저희랑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짓고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고요.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물 사진을 효율적으로 촬영하고 관리하고 이 실장에서 광고까지 연결하는 전용 앱이에요. 이 솔루션을 다운받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왜 매물 사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A동에 가고 B동에 가고 C동에 가서 새로운 매물들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늘 현장에 가서 그 호실에 가가지고 사진을 막 이리저리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근데 A동 바로 옆에 있는 B동에 동선 쪽으로 보면은 거기 갔다가 C동 갔다가 그리고 사무실 복귀하는 게 조금 좋겠죠. A동 찍고 B동 찍고 C동 찍고 이렇게 사무실 돌아왔을 때는 사진이 너무 많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클라우드에 한번 옮기고 컴퓨터에서 직접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A동 사진 그리고 폴더명에다가 어디 매물인지 몇 호인지 적고 B동도 그렇게 하고 C동도 하고 그렇게 옮겼었는데 그걸 이제 솔루션으로 만든 거죠. A동을 찍으면은 A동의 좌표값을 인식하고 그리고 B동에도 촬영하고 그 좌표값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A동의 좌표값이 나오면 그 좌표값으로 이제 그 지오 코딩 API인가? 그걸 통해서 그 위치에 그 부동산 어디인지 그 아파트명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폴더명으로 미리 만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를 지치코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좌표값이라는 건 GPS. 아, 맞습니다. 네. 네, 휴대폰 GPS.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 필요했냐면 저희가 이게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카메라를 무조건 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 권한을 열지 않으면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 앱을. 왜 이게 필요했는지도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소별 자동 정리가 이렇게 중계동 청구 아파트 몇 동에 몇 호다 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다 정리돼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그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장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던 더비즈 프로티어가 이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이 실장의 사진인데 그 웹사이트인데 이미 중개사가 2.6만 명의 회원 중개사.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3명 중에 1명이 이 실장을 쓰거나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120만 건의 월 평균 등록 매물. 우리나라에만 등록된 매물은 120만 건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률도 95%가 꽤나 높습니다. 공동중개 매물은 4.5만 개 이상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도메인 쪽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영업하시는 분들도 늘 거의 현장 방문해서 요즘 뭐 하고 계세요? 늘 하시니까. 상황에서 이 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막 회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그 기업은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나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 가능한 이 업체는 8가지로 고객이 필요한 내용을 카테고라이징 한 다음에 출연했어요. 첫 번째, 사진 정리 노동을 줄이고 싶은. 두 번째, 광고 등록을 바로 연결하고 싶은.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좋은 광고 사진. 네 번째는 출처 관리. 다섯 번째는 모든 매물을 인정하지 않고 확보.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 흔적 가린 사생활 보호가 되고 있는 사진. 일곱 번째는
한 사람만 해도 모든 내용을 워크플로우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간편함. 여덟 번째는 전체 솔루션과의 연결. 이 여덟 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집직구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랑 같이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기능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카메라가 앱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면은 그 사진의 위치 좌표값을 통해서 이렇게 폴더명으로 정리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회색 부분으로 상세 주소 미입력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저한테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같은 A동에 402호, 802호가 있을 때 둘 다 같은 곳으로 찍히는 버그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주소 미입력이라는 UX를 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나왔어요. 401동에서 그 401호에서 802호로 갔을 때 한 2, 3분 정도 걸리니까 그 갭을 두고 일단 그룹을 나누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건 401호다, 이건 402호, 802호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 내용이 좀 아쉬웠던 기억가 남아요. 이것까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개사의 사진 촬영이 끝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한 에디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왜 휴대폰으로 셀카 찍거나 스노우 같은 걸 찍었을 때 우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밝기도 올리고 모자이크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이 앱 내에 이런 에디터 기능이 거대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그냥 가볍게만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물어보진 않아도 제가 바로 답을 얘기할 거긴 하지만 왜 이 앱에 에디터가 들어가야만 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물을 편하게 먹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정확하게 다시 무엇이죠? 왜 이 앱에 에디, 에디터가 들어가야지, 이미지 에디터가 에디팅이 왜 들어가야 왜 되느냐? 들어가야 했을까? 정말 여기서의 금액이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떤 에디팅이요? 이미지 에디팅이요. 이미지 네, 에디팅. 사진 에디팅의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AI를 자동 지우기, 물건 지우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물 사정했을 때, 그 사생활이 좀 그런데 뭐 휴지통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지우고 싶죠? 인페인팅 기술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좀 예쁘게 밝게 하거나, 네. 이런 에디팅 기술이 들어가 있었던 게 왜 앱에 무조건 들어가야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답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없으면 귀찮을 것 같아요. 밖에서 제가 그럼 다른 앱으로 지우고 오, 네네네. UX적인 부분에서 다른 앱으로 가서 지우고 다시 와야 되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앱, 앱 사용자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앱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필요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매물 때문입니다. 광각 카메라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프로테크, 그 프로티어라는 회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앱에 있지 않았어요. 매물 검증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따 후술할 건데, 이 에디팅의 기능이 들어가야 했었던 이유는 사진 추적이 가장 컸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디서 수정되는지를 남겼어야 했어요. 다른 앱에서 남겼다면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못 올리게 막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앱에는 저희 특허가 이전됐지만 특허가 내장돼 있었던 게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면은 휴대폰에 사진이 이제 메모리 먼저 올라가고 여기에서 그 메타데이터 값을 추출합니다. 우리 그 EXIF라는 메타데이터 그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메이커노트라는 특별한 무슨 그 특별한 값이 있어요. 그 부분만 약간 수정해서 뭐 저희가 그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 값을 해시값을 넣고 이 파일 전체를 암호화해서 그 값을 서버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 다 내장돼 있거든요. 이 앱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된 사진이 아니면 절대 그 이 실장 서비스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로만 수정해야지만 이게 그 정말 무결성에 조금 문제 없는 파일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종의 뭐 워터마크 같은 그런 좀 네. 개념이겠네요. 맞습니다. 워터마크가 정확하고요. 워터마크가 눈으로 보이는 워터마크도 물론 제공하지만 이거는 그 UX 쪽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그 임차인과 임대인한테 뭐 공유할 때 워터마크가 찍혀서 가야하기 때문에 준비했던 워터마크인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워터마크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기술들은 사실 AI가 있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해결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런 기술들을 다 AI로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원초적인 문제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가 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이 CP사라고 하죠. 매물 정보 입력하는 업체가 있어요. 25개, 27개 정도의 그 우리나라 CP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뭐 직방, 다방 이런 곳이죠. 거기서 사진 업로드 하면은 특이사항 같은 걸 입력한 다음에 3번이 진짜 핵심입니다. 검증 방식에 대한 선택. 이 매물이 정말 매물인지 대한 검증을 누군가가 합니다. 여기서 이제 KISO에서 하는데 이 매물 검증 방식을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제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신흥보 확인서, 신홍보 확인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본인 인증, 세 번째는 전화 확인, 현장 확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정말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과 동시에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귀찮고 정말 힘듭니다. 이 매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매물 검증이 쉬워요.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이 프로티어라는 회사가 공적으로 매물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가 약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여기 있는 검증 메소드를 투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진 검증. 본인 인증과 현장 방문도 있지만 사진으로만 검증하면 좋겠는데 라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어디서 촬영되는지, 이미지가 언제 수정되는지에 대한 추적을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만드는 결과는 검증 방식으로 사진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이 사진은 진짜 중개사가 합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진이고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수정한 사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설계를 원해서 3번을 선택해가지고 그 검증 방식을 선택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매물이 되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 전화 모바일 본인 인증이 쉬워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15년이 걸렸대요. 자리 잡는 데. 사람들이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진 검증을 넣고 싶었던 쪽은 지금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죠, 사실. 언제 이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하나의 그 기술 적용될 때 서로 많은 이해관계와 산업들이 엮여 있을 때는 정말 기술이 적용되기는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약간 조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도 방향성만 좀 맞다면 언젠가 쓸 수 있지 않은 생각도 들게 해주는 장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호실 단위까지 검증하는 것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우선은 하나의 AI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들어갈 때는 이런 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 지우기 기술은 그 여기에서 너무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페인팅 기술을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에 이 사업을 제가 착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라마는 LLM 모델 생각하는데 그때 LAMA라는 그 비전 모델도 있습니다. 그 비전 모델은 그 인페인팅 기술인데 이렇게 마스킹을 한 파일을 이미지를 같이 보내면 그 부분을 감쪽같이 지워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정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휴대폰에 있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24년, 25년? 25년쯤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하나죠. AI 우리 여기 지금 이것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GPU가 정말 많이 좀 나가는데 우리가 AI 기술을 이렇게 또 막 녹아들고 그리고 시간 많이 투자하면 물론 좋지. 근데 이렇게 그 파워 있는 빅테크 기업에서 이런 솔루션을 있을 때 대체되는 건가? 라는 게 늘 저희에게는 그 문제였고 그리고 AI의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워졌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들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거 약간 그 엿들은 건 아니지만 그 논문 준비하시다가 그 비슷한 연구 과제들이 자꾸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들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사업자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늘 찾으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사람들 다 서로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저희가
그 앱 내에 저장했었던 그 내장했었던 기술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카메라 촬영이 된 1번을 보면은 GPS가 시간을 먼저 수집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위도, 경도, 생성,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찍은 다음에 공격키로 암호화한 다음에 AS64 인코딩을 해서 그 해시값을 EXIF 메이커운트라는 것을 저장합니다. 이러면은 그 파일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P 헤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에도 메타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용을 기입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최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백엔드에다가 이런 그 해시 값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같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어 하면은 이거는 찍고라는 앱에서 찍혔어라는 게 검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시대를 넘어서 어떤 문제를 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AI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매체를 접해서 보는 것까지 가능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 경험, 그들이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깊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깊이, 이것들을 서로 상충하면서 교차점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프로테크 기술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데이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데이터일수록 더 비싼 거고 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술은 데이터가 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이제부터 경험과 그 데이터를 묻고 풀어내는 도구로 인식을 하면서 저희도 그 AX 산업에서 늘 캐스터마크가 따라붙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그리고 보안, 개발, AI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뭐 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을 빨리 쫓아가서 그 트렌디함을 약간 본인에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지금 세상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연구에 조금 많이 시간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약간 내용이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고 제가 했던 내용들은 결국엔 저의 사례로 만들었지만 모든 내용들은 본인 사례가 됐을 때 좀 더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그 질문하고 싶은 분들, 그 이사님께서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창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 오셨네요. 네, 네 실감 미래과학 학과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 근데 그 창업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뭐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고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창업이라는 쪽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학생들 중에서도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자 하면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했었던 창업은 생각보다 뭔가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영상 100%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성대 안에서도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은 생각보다 좀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제가 감히 생각을 못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기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영업이나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한 그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뭔가 풀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더 쉽게 풀어내서 도식화를 해가지고 뭐 PPT를 하거나 발표장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조금 이 네 단계, 네 명이 이렇게 붙였을 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연구와 풀어내는 것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말을 놔두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프로티어 쪽에 해당되는 그
이 실장인가요? 이 실장 앱에 들어가는 빅디코 네.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한 집짓고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회원가입을 하면은 회원사가 됩니다. 그 회원사는 월마다 돈을 내면서 쓰는데 스테이지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 매물 관리니까 이제 사진을 몇 테라바이트 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자체에 할당해야 하는 것들로 비즈니스 모델을 플러스나 요즘 같은 클라우드 세상에서 그 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돈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26년 1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프로필의 선택이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집짓고를 우리 그냥 마케팅 유입 채널로 쓰자. 신규 중개사의 유입 채널로 쓰자라는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됐고 결국은 이 실장에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광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모델이 이제 뭔가 구독자 서비스를 한다면 그 거기 이제 가입을 하지 않는 돈 내고 가입하지 않으면 광고를 봐야 되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뭐 집짓고도 그렇고 이 실장도 그렇고 뭐 광고 수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엮고 그러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매물을 찍어서 올렸을 때 내 사진들, 내 매물이 조금 어땠으면 좋겠을 때, 하이패스면 좋았을 때 그때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바로 쉽게 할 수 있고 사진 찍으면은 바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바로 이 일정에 내가 자리에 앉으면은 딱 바로 광고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올릴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플로우를 잘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질문 레건 학생 뭐 질문 없어요? 아까 보니까 3D 쪽 만드는 그런 재밌는 앱도 만드시고 했던데. 맞습니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음 연습을 이렇게 특히나 지금 하려고. 오늘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요즘 중간고사철인가 봐요. 네. 중간고사 오늘까지 보는 데가 되게 많아서 아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강의를 조금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